큐아 안녕하세요, 큐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 조직의 키르, 그녀가 맨 처음 나온 에피소드의 뒷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편 요코는 모리에게 아나운서 미즈나시 레나를 소개시켜줍니다. 소개해준 이유는 매주 토요일 6시 반이 되면 누군가 미즈나시 레나의 집에 찾아와 벨트를 한다는 거죠. 그 범인은 꼬마로 밝혀지고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난이 복도박 상황을 알기 위해 붙여놨던 도청기가 벽에서 떨어지죠. 떼구르르르. 그리고 출근하는 레나 신발에 붙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코난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도청기를 회수하러 가는데 7살 꼬마 멜로디를 듣게 되죠. 심지어 진에게 전화를 거는 레나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즈나시 레나는 키르라는 코드명을 가진 검은 조직이었고 코난에게 억까를 당해 정체가 밝혀지죠. 진과 키르는 접선하게 되고 그곳에서 저격수인 키안티와 코른도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둘은 베르무트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베르무트의 초대장 에피소드에서 죽은 칼바도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죽이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증오심이 엄청난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도 나오는데 그분의 총애만 받지 않았어도 라는 말을 합니다. 키안티뿐 아니라 전에 진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이 장면에서 우린 검은 조직 내에서도 보스와 베르무트의 관계를 알고 있고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아는 베르무트도 키안티를 약올린다든지 진에게 대드는 대범함을 보여주죠. 여튼 키르는 도모 암살 작전 때 저격 장소인 벤치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소로 유인하기 직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서두르라는 진의 말에 그곳으로 안내하죠. 암살에 실패하고 코난과 함께 구두를 주울 때도 그녀는 덕분에 구두를 건졌다며 코난에게 고맙다 인사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덕분에 도문의 목숨을 건졌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작가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되는데요. 복선과 떡밥을 얼마나 길게 보시는 건지. 그 떡밥 중 하나가 이 에피소드에서 또 나오는데 키르가 코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날 쫓아온 거냐 질문을 하는 이 장면. 코난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장면의 해석은 나중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무트는 첫 번째 저격 장소인 하이드 공원에서 코난과 조디를 발견하죠. 또 워커와 무전을 주고받을 때 발생되는 노이즈 소리를 듣곤 진의 차 안에 도청기나 발신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도청기나 발신기는 전파를 방해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역시 베르무트는 모른 척 넘어가죠. 코난의 수작질인 걸 눈치챈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베르무트는 확실히 검은 조직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없어지길 바라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조직에 남아있는 건 역시나 보스와의 관계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난 작가님의 성향을 봤을 땐 설마 또 가족? No! 여튼 키안티와 무전을 하던 진은 노이즈 소리로 결국 도청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타깃을 변경하죠. 변경된 타겟, 모리 탐정. 키르의 동선을 알고 있던 진은 그녀의 옷가지 속에서 도청기가 나오자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린 모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코난도 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었죠. 만약에 도청기가 들통나면 검은 조직이 모리를 노리러 갈 것을 파악. 아가사 박사님께 부탁해 모리를 잡아놓으라 부탁해놨습니다. 이를 들은 아가사 박사님은 새로 만든 추리 게임을 테스트해달라며 랑과 모리를 집으로 초대했고 모리는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박사님과 하이바라가 차를 준비하러 간 동안 경마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탐정사무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검은 조직 총구에 노출이 되고만 모리. 그런데 진은 모리를 곧바로 죽이지 않고 키르 구두에 붙어있던 도청기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죠. 쉐리아는 어떤 관계지? 하이바라 납치 사건 때 자신의 차에서 발견된 발신기와 형태가 너무나도 비슷했던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모든 원흉은 이 친구건을. 여튼 코난의 등장으로 위기를 모면하나 했지만 진은 두 놈 다 죽여버리라 명령하죠. 드디어 코난이 끝나나 이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아카이가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검은 조직을 저격하고 코난과 모리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카이가 저격했을 때 그 거리를 보고 검은 조직의 저격수들조차 말이 안 된다며 놀랐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저격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특히 극장판 비세계 탄환에서 그의 실력은 한 번 더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코난은 첫 번째 암살 작전 때 에디피라는 장소와 DJ의 인물의 힌트를 통해 위치와 인물을 알아냈었죠. 에디피는 에드워드 하이드의 축약한 호칭,
DJ는 트럼프 카드 속 다이아몬드 잭을 의미한다 합니다. 박사님은 이를 듣고 돈이 많은 샌도 준지냐 묻지만 코난은 다이아몬드 잭엔 돈을 의미하는 것 외에 점성술적으로 땅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말하죠. 즉 지휘대 간부이자 땅을 의미하는 문자가 이름에 들어가 있는 도몬 야스테로인 것을 알아낸 겁니다. 여튼 사건이 마무리되고 도모는 결국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20년 전 아버지의 본륜 의혹이 니치우리 TV에서 발각이 됐는데 이를 덮어준다는 조건으로 선거 캠프에서 단독 인터뷰에 응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는 니치우리 TV가 아닌 미즈나시 레나가 독단적으로 정보를 흘려 따낸 인터뷰였던 걸로 밝혀집니다. 아마도 암살 장소를 유인하기 위해 흘린 정보였겠죠. 다행히 코난이 이를 저지했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도모는 결국 출마를 포기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블랙 임팩트 시리즈 조직의 손이 닿는 순간 뒷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또 쫄깃하게 본 에피소드였는데요. 이 에피소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작은 사건인 줄로만 알았었던 걸로 시작해서 굉장히 거대해지는 걸 보며 작가님의 연출이 진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밝혀지는 회차였죠. 팬더카 때 외국인 할아버지가 FBI의 국장이었고 요즘 뜨고 있는 아나운서로 소개된 미즈나시 레나가 검은 조직의 키르였다니. 그 밖에도 키안티아 코른의 첫 등장, 게다가 아카이와 진과의 만남을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짜릿함까지 정말 최고의 에피소드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에피소드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나 제가 빠뜨렸거나 부족했던 설명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